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 여기 공기와 접촉이 되었을 때 이 위험도가 가장 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위험도라는 거 우리가 H로 표기했는데 이 위험도라는 것은 연소 상한하고 연소 하한의 이 차이를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이 위험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소 상한하고 연소 하한의 이 차이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험도를 갖다가 계산을 하려면 이 연소 범위, 다시 말해서 연소 범위는 폭발 범위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 범위를 모든 물질의 연소 범위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에테르 같은 거, 에테르는 1.9에서 48%죠. 그 수소 있죠, 수소. 수소는 4에서 75%라는 거. 그다음에 아세틸렌 2.5에서 81%인가 그렇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테르의 위험도는 연소 상한하고 연소 하한 값의 차이를 하한 값으로 나눠주면 24.26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수소도 연소 상한하고 하한의 차이를 하한 값 4로 나눠주면 17.75가 나오죠. 에틸렌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하한 값으로 나눠주면 12.33이 되는 거죠. 부탄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하한 값으로 나눠주면 3.67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요 에테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2번으로 가죠. 자, 2번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엔 요 병 및 처마의 밑에 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부분을 뭘로 해야 돼요? 요 방화 구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화 구조하고 요 방화 구조, 요 차이점은요,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또 요 방화 구조는 화염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즉 연소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방화 구조라고 하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이러한 그 성능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내화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이때 연소에 우려가 있는 이 부분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건물 같은 거 보시면요, 이게 10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방화벽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다음 그 물음이죠. 그래서 맞는 거를 지금 찾는 건데, 이거는 1층일 경우에는 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층일 경우에는 몇 가지 요 거리가 3m 이내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그 부분으로 보고요. 이게 만약에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이 거리가 5m 이내 부분, 이게 바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인접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 그다음에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두 동 이상의 그 건축물 상호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요 거리는 1층이 여러분 3m 이내, 2층 이상은 5m 이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요 참고로 이 소방법에서 있죠. 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가 있어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이 구조는요, 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여기가 1층이면 1층 같은 경우 개구부가 있죠. 이 개구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요게 6m 이내일 경우, 6m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구조로 보고요. 또 여기 요건 1층이죠. 여기 2층 이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요 개구부가 서로 거리가 10m 이하일 경우 이걸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우리 건축법에서 그 얘기하는 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부분, 요 놈은 1층이 3m 이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 건축법하고 우리 소방관계법규하고, 그래서 여기 1층일 경우 건축법에서는 3m 이내, 2층 이상일 경우 여기서는 5m 이내를 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보고요. 소방에서는 1층은 2배예요. 6m 이하. 그다음에 2층 이상일 경우에는 5m 이내가 아니고 2배죠. 10m 이하. 일 경우에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요건 구조라고 하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 건축법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축법이기 때문에 상호 외벽 간의 중심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의 부분, 2층은 몇 미터라고 했어요? 6m 이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이 3번은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느냐. 자, 여기 대부분 여러분 학교나 이런 그 건축물을 보면은 여기 계단이 있죠. 이쪽에 직통 계단, 이쪽도 마찬가지 직통 계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복도가 되겠고 여기 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 내와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 거리가 이건 50m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피난층일 경우, 피난층 외의 층이죠. 다시 말해서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경우에 이건 50m 이하. 그 다음에 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75m 이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피난층 외의 층은 보행거리에 30m 이하라는 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행거리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40m 이하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등 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행거리 75m 이하인데 요 무인화 공장일 경우에는 100m 이하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건축법인데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이고 보행거리 몇 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50m 이하에서 1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